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세터입니다. 4월 12일 일일 브리핑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사세요. 라고 말하면 걸러라. 이제 사세요. 라고 말하면 걸러라. 이제 사세요. 라고 말하면 걸러라. 반가운 소식 하나. 박종훈의 경제한방에서 박종훈의 지식한방 사적으로 유튜브를 반갑습니다. 들을만합니다. 들을만해요. 자, 부산 하락률. 대구보다 낙폭이 더 큽니다. 대구보다 낙폭이 더 커요. 서울 몇 주대 상승인데요. 의미 있게 볼 필요 없겠다. 전세 플러스 이상하다. 이 내용까지 한번 볼게요. 전세 가격, 평균적인 전세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의미 없다. 가격은 아주 미세하게 빠지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다. 사람들이 대출 내서 집 사는 게 줄어들어요. 주담대를 보시면은요, 3월 달에 500억밖에 안 늘었어요. 4, 5조씩 주담대를 받아가거든요. 물론 이 중에서는 한 2조 정도 돈을 갚아나가는 부분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대출을 더 많이 낸다는 말이겠죠. 근데 3월은 주담대 급감. 신생아 영향 크지 않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그 정도입니다. 위력 없습니다. 스트레스 DSR로 대출 인식 억제. 주담대가요. 기타 대출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사던 시기가 있었어요. 19년, 20년, 21년 요때까지도 샀어요. 21년 접어들어서 꺾이기 시작했죠. 22년도 대출 거의 안 받았어요. 금리가 오르면서 신용대출 같은 것들은 마구마구 갚아나가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시장 식어버렸죠. 23년 특례를 기점으로 해서 일부 대출이 늘어났어요. 주담대가 무섭게는 연간 월 기준 한 5조 정도씩 꾸준히 늘어났어요. 근데 보십시오. 추세가 대출을 받는 추세가 꺾여 나가고 있어요. 더 이상 빚내서 집 사지 않습니다. 왜? 고금리, 중고금리가 고착화될 거라는 우려. 빚을 여전히 갚아나가기에 급급합니다. 지금 주담대 늘어나는 게 신생아 주담대가 거의 의미가 없는 이런 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확 줄어들어 버린다면 2020년 22년 분위기, 제 주말 브리핑 제목이었죠. 때는 2024년인데 어째 22년 분위기가 난다? 근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띄우려면요. 신규 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고가의 주택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대출 규모가 확 늘어나야지 주택 시장이 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대출을 줄여나간다. 안 산다. 사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그러면 님이나 사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이미 세팅이 다 되어 있어요. 물렸다는 말입니다. 물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 그러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500억 증가에 그쳤습니다. 월간 5조 6조씩 대출을 땡기던 것을 5천억도 아닙니다. 5천억도 아닙니다. 500억입니다. 500억. 0.05입니다. 신규 주담대 급감했다. 급감. 제가 신생아 특례 이거 의미 없다. 32조 예산은 잡아놨어요. 안 풀리죠. 사람 대출 안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막 소득 규모도 늘려주고 별짓을 다 합니다. 이거 한 10조 정도 쓰고 그 다음 보금자리론 한 5조 정도 10조 최악은 이렇습니다. 최상으로 올해 많이 땡겨 쓴다고 해도 2022년에 정책자금 규모밖에 돈을 안 땡겨 쓴다는 말이에요.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거래량 늘어나니까 사라. 거래량 늘어나는 그 실태 제가 3고 현상 말씀드렸죠. 3월의 거래량이 고점이 될 것이다. 물론 1월의 거래량도 고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좀 의외의 상황이 펼쳐졌죠. 총선이라든지 총선 이후에 규제가 풀어질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감에 사는 사람들 있었죠. 지금이라도 팔까? 예, 민주당 압승하는 분위기 속에서 규제 완화 동력 약화되었다. 풀어줄 것 같지 않아요. 짜다로 풀어줄 것도 사실 없긴 해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적절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미국 6월 금리 인하 확률이 70%를 넘었습니다. 70%를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 동결할 확률이 70%가 넘어갔습니다. 왜? 미국 소비자 물가 높게 나타났거든요. 원달러 아니고 일단 우리나라는 수입 물가 높아집니다. 고생합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그 이상 이거 지금 뚫렸습니다. 무진장 총선 전까지 무진장 방어하고 1350원대를 무진장 방어하고 있었거든요. 총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뚫려버렸어요. 어디까지 갈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죠. 오늘 한은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언제까지 동결할 수 있을지 오히려 올려야 된다. 왜?
기름값 한번 볼까요? 브렌트유하고 두바이유하고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배럴당 뭐 90불? 근데 두바이유 가격이 90불 수준? 이 두바이유를 우리나라 전체 수출한 게 한 70% 돼요. 그 다음에 뭐 브렌트유도 하고 뭐다 이것저것 뭐 다양한 곳에서 수입을 하겠죠. 어쨌든 두바이유가 지대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해 봤을 때 지금 4월 달이죠. 예. 5월 달, 6월 달, 7월 달 이때 물가 지수를 발표할 때마다 그때와 1년 전과 견주어 봐서 석유 가격이 20%나 가격이 올랐습니다. 물가 다른 거 다 오릅니다. 기름값 오르면 다 오릅니다. 이런 뉴스도 아마 접하실 거예요. 유가 그동안 너무 쌌다. 이런 이야기도 박종훈의 경제 한방 보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기름값 너무 쌌다. 이것도 계속 높아질 우려도 있죠. 아무튼 이게 높아지지 않고 현 상태만 유지가 된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높아지는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 게 오히려 맞는 상황. 국채 금리도 계속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 괜찮죠? 예.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거 이용하실 때 기왕 이용하실 때 다 이용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국민 5천만 명 중에서 한 3,500만 명? 3,500만 명 정도가 쿠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자 많거든요. 예, 이 중에 한 100분 중에 한 분만 이용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정도도 안 됩니다. 누가 해주겠지. 이 표시 안 나는 후원 누가 해주겠지. 님이 좀 해주세요. 오늘이라도 해주세요. 다음에 안 하더라도 오늘이라도 해주세요. 매도 물량 55,000개. 그냥 이제 뭐 그냥 기본이 되었습니다. 전세 월세 물량 정체. 거래량 149건 대단해요. 지금 거래량 2,0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단해요. 하지만 작년의 최고 수준 2,300건에 이르렀던 작년의 최고 수준까지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비슷한 남은 날짜 계산해보면요. 130건, 뭐 100건 정도 늘어나는데 많이 늘어나서 200건 늘어난다고 치면은 2,200건. 근데 추세적으로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좀 줄어드는 모양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봐도 약간 줄어드는 모양새요. 2,000건. 3월의 거래량이 2,200건 나온다 손 치더라도 4월의 거래량 이 초록색 덩어리를 보시면은 요 중간쯤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248건, 344건, 283건. 요 중간쯤 분위기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2,000건 정도 수준에 그친다. 혹은 총선 이후로 갑자기 규제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져버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져버리고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져버리고 주담대 받아서 집도 사지 않고 정책자금이라고 내놓은 거 이용할 생각도 없고 거래량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3고 현상. 나중에 정정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3월의 거래량이 고점은 맞다. 가격 고가 아파트 좀 제껴놓고 비싼 거 살 사람들 알아서 사시고 알아서 대책 세우시고 이게 다 대형 평형이거든요. 대형 평형. 점점 대형 평형도 필요 없는 시대. 넓으면 좋긴 좋죠. 하지만 관리비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일단 좀 제껴놓고 남천자이 11억 5천, 삼익빛이 18억. 자. 그러면 전부 다 지금 남천자이를 살려고 다 뛰어들어야 되는 이런 시장이겠죠.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11억, 뭐 9평 18억, 18억을 은행에 3%, 3.5% 지금 금리 내거든요. 18억짜리 내가 집에 산다는 의미는 이 중산층의 눈이나 이런 눈으로 봤을 때 18억에 집에 산다? 3.5% 이거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까요? 18억에 곱하기 3.5%는 6,300만 원인가요? 6,300만 원? 월세 500만 원짜리 집에 사는 겁니다. 월세 500만 원짜리 집에. 예. 동네라면 아이파크 뭐 아쌍 자 이런 거 9억짜리 집이면 평당 월세 한 250만 원짜리 집에 사는 겁니다. 여기에다 뭐 재산세도 나가야 되고 건보료도 올라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감안해 봤을 때 한 300만 원? 300만 원짜리 월세 살려면 주거 비용을 전체 소득의 한 30% 담다 치면은 뭐 부부 합산 기준으로 한 1,000만 원 이상 소득자면은 뭐 살 정도 그 주거비 빼줘 또 이것저것 빼줘 생활비 빼줘 뭐 다 높아지거든요. 뭐 높아지고 나면 전부 다 남는 게 없는 삶. 집값이 오른다는 게 마냥 좋지만 않더라. 집값 이게 만약에 뭐 동네라면 아이파크 뭐 분양가대로 한 뭐 5억 5.5억 정도 한다. 그럼 돈을 막 차곡차곡 모으는 재미가 있을 텐데요. 비싼 집에 산다고 다 돈 모으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돈 모으는 사람 모으는 경우도 있지만 집값이 높아진다는 게 그렇게 좋지 않더라. 낮아지면
투자로서도 매력적이고 더 좋아질 텐데 높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제 사세요. 이제 사세요. 물렸구나. 너 물려있구나.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 정도 그냥 해서. 자, 동네레미 하나의 파크 제곱미터당 1,000만원 정도 수준. 네, 2022년식. 3년, 4년, 2년 아직 안 지났죠? 2년 아직 안 지났죠? 네. 30% 이상 하락하는 거 동그라미 간단하게 치면서, 예. 뭐 제가 어떤 가격 하나 좀 많이 떨어진 가격을 하나 언급하니까 그거는 뭐 타워형의 좀 못난이에 그런 거 따지지 않잖아요. 이 평균 전체 많은 건수를 살펴보면 그 가운데 다 녹아납니다. 뭐 로얄층도 녹아날 것이고 다 녹아납니다. 6억 이상 아파트 오늘 제법 거래되었습니다. 6억 이상 나중에 거래량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맞죠?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모습들 우리 보고 있거든요. 딱히 사라고 권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많이 금리도 떨어지고 사람들 대출 받아서 집 사는 사람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호적으로 바뀌면은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방향성을 추측하고 예상하는 것이지 막연히 저의 그냥 기대, 바람, 소망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하면은 누가 제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사실 제 이야기 들으러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옳은지 그른지 확인하는 절차. 혹시 내가 빠뜨린 자료가 있는데 부산 부동산 스터디가 혹시 이야기해 주진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한 것이지 누가 요새 지금 돈 수억 원 혹은 자신의 전자산이 걸려있는 부분을 일개 유튜버의 말에 의존한단 말이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도 안 됩니다. 상승을 부추기는 사람 말에 현혹되어서도 안 되고 하락을 좀 비중 있게 다루는 저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따라서도 안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뭐 불인이니 뭐 부동산 전문가니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조차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이 자료 그 이상의 자료가 없어요. 동그라미만 칠게요. 30% 이상 하락하는 것들 동그라미만 칠게요. 40%. 이 오래된 거지. 40% 이런 것도 많습니다. 40% 하락하는 것도. 근데 똑같은 40%지만 연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따져볼 필요는 있다. 그러면 분명 그 가운데 매력적인 물건이 나오기도 한다. 그리고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는 네이버 호가보다 낮은 물건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지금의 현상이거든요. 그 분명히 2022년도 우리 하락기 때 경험했어요. 간혹 많이 떨어져서 나오는 물건의 거래가 한 건이 거래가 성사되면은 네이버 호가에는 그런 물건 없던데 네이버 호가에는 그런 매물대 가격을 훑어보더라도 그런 가격 없던데 근데 거래가 나왔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2년도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건당 거래대금 3월은 좀 올랐어요. 이 기대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부담감이 다 금리도 높고 거래도 잘 안 되고 이런 모든 부담감이 다 높아진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제는 내려갈 일만 남았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일만 남았네. 이 안 좋은 상황이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모든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이 가정은 하지 않고요. 이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이미 다 안 좋은 것은 다 정점이다. 이제 다 좋아질 일만 남았다. 뭐가 좋아진다는 말입니까? 뭐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거래량 아까 제가 자주 가지고 오죠. 60조 투입될 때 정책자금 올해 20조 투입될 때 2022년도 분위기 그 거래량만 나와줘도 다행이다. 근데 요 중간 정도로 예상합니다. 22년 거래량과 23년 거래량은 중간 정도 월 평균 1,500건의 거래량이면 족하다. 네, 저가 아파트 비중 늘어나고요. 300건 이상 돌파하려고 폼을 잡는데요. 이것이 지속되는지 보자. 지속되지만 그것이 온전히 시장이 좋아져서 그 시장 좋아진 분위기의 힘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뭐 정책 자금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밀어내기 식으로 가는 것인지 그것도 판단해보고 그래서 작년 23년 거래량 300건이 넘어졌을 때도 저는 후한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6억 이상 거래 늘어났을 때도 후한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6억 이상 거래 비중 줄어들고 있어요. 모르면 돈 많이 한 사람, 선제적으로 가는 사람들 따라만 가자. 돈 많은 사람들도 안 사더라. 근데 굳이 내가 왜?
사라고 말하는 님이 먼저 사주세요. 선제적으로 전세 거래량도 좀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추세적으로 좀 줄어드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기도 했고요. 거래량이 맞죠. 여기 거래량이 초록색 덩어리를 보시면 이 예년의 평균 추세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기, 매물은 그닥 많이 감소하지 않았어요. 평균 전세 가격 빠지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훨씬 더 많이 존재하는 시장. 저는 사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이 정도면 괜찮겠어요. 라는 이야기, 주택구입 부담 지수를 들고 와서 해석을 했을 때 분명히 그런 가격대 옵니다. 예. 임대로 살 때보다 주택을 매수했을 때 더 매력적인 시점 있을 거예요. 그 시점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적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